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4월 18일 일요일 준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미국과 중국의 주요 기업들, 이번 주 나온 뉴스 토대로 해서 한번 빠르게 체크해보는 영상 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바이두 관련한 소식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중국 관영 매체 CCTV 대표 MC인 사 베이닝이라는 사람이 이 바이두의 아폴로 L4 레벨 4 자율주행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핸들이 자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체험은 굉장히 리얼했다. 그리고 나에게는 충격적이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면 손을 떼고 있는 이 사 베이닝이라는 사람 모습 자율주행이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한 감상은 개그맨 허경환을 상당히 많이 닮았고 이 베이징 대학교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엘리트 그리고 MC 아나운서 선발대회 1등 출신이라는 점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샤프한 이미지고요. 말솜씨가 수려해서 중국 내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이제 MC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식에서 주목을 한 것은 이 공중파를 탔다는 점, 이 바이두의 아폴로 시스템, 아폴로 자율주행이 이제 중국 대중들에게 더욱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도 바이두 관련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바이두와 펑청 실험실이 사업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자연어 처리 관련한 연합 실험실 설립할 것이라는 입장도 드러냈고요. 두 곳이 힘을 합쳐서 기초 연구에 나서는 가운데 이 자연어 처리 관련한 부분에서 난관을 극복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혁신의 자연어 처리 역량을 구축하는 가운데 이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이 자연어 처리 부분은 바이두의 단말기 그리고 시스템 샤오두라고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제고를 더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오른쪽이 바이두의 임원들, 왼쪽이 보면은 이제 펑청 실험실의 관계 임원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도요, 이제 바이두 관련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왕하이펑 바이두 CTO 최고 기술 책임자가 제1차 중국 의학 발전대회에 참석했고요. 이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전략적인 기술 역할로 작용하고 있다면서요. AI는 표준화, 자동화, 모듈화라는 특성을 통해서 산업 전반의 대규모 생산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 전반에서 AI 역할을 강조는 했지만요. 다시 말하면 바이두가 가지는 원천 기술 부분, 이 AI 부분에서의 원천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무한한 확장력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바이두의 사업 자신감을 한 번 더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은 바이두의 스마트 의료 부분이 되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어서 시간적인 갭은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바이두 건강 헬스 사업부가 창저우시 인민의원과 전략적인 사업 제휴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창저우시에서 자율주행 상용화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의료 분야와 함께 이 자율주행 부문도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사업 협력 맺은 바가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보면은 충칭시 영창구라는 곳에서 이렇게 사업 제휴를 했는데 지회이 지하오통 이제 스마트 교통 지회이 1위 해서 스마트 의료 역시나 이 도시의 한 구와 이렇게 두 가지 패키지로 해서 사업 제휴 맺은 것인데요. 이 영창구가 구라고는 하지만 인구가 1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공항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 행정구역으로 볼 때도 하나의 제법 큰 규모의 도시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율주행 버스 상용화, 스마트 의료 사업 제휴 체결했다는 부분 한 번 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마트 교통, 스마트 의료 등 해서 패키지로 이 바이두가 AI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 내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바이두 관련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바이두의 아이치차와 우한의 화샤20 학원이 정보화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사업 제휴를 맺었다는 단신이 있었습니다. 우선 개념을 말씀드리면요. 아이치차라는 곳은 바이두의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기업 정보, 신용 정보, 검색, 빅데이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네, 이곳과요. 우한의 화샤20 학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자연계 부문의 전문대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면요, 산학협력의 한 일종의 방향이 될 것이고요.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고용시장 안정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 바이두가 산학협력을 통해서 중국 정부와 스탠스를 맞추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테슬라 관련한 소식입니다. 우선 헤드라인을 보면요. Tesla killers are like Bigfoot. They don't exist and they never will. 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테슬라 킬러는 빅풋이다. 빅풋은 북미 서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온몸이 털로 덮인 원숭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으로 의역을 하면 말로는 떠도는데 실체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테슬라 킬러라고 하는 경쟁사들은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헤드라인이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테슬라의 모멘텀을 낮추는 경쟁사들의 차량이 나올 수도 있다. 루시드 에어가 모델 S의 경쟁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리비안의 R1T 픽업 트럭이 사이버 트럭 구매 생각하는 이에게는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다고 소개하는데요. 그렇게 일부 좋은 차량 모델이 출시는 되겠지만 이렇게 But none of them are worthy of being deemed a Tesla killer. 어떤 것도 테슬라 킬러로 간주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테슬라 우호적인 입장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뉴스는요, 이게 벤츠 관련한 소식입니다. 벤츠 EQS가 현재로서는 1회 충전당 주행거리가 테슬라를 웃돈다는 소식이고요. 이 모델은 항력 개수가 0.2로서 모델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고 108kWh에서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유럽 WLTP 테스트에서 1회 충전할 경우에 최대 770km까지 주행거리를 기록하는 등 이 테슬라 모델 S의 660km를 웃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EQS의 주행거리가 잠정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확정치로 나올 경우에는 이 모델 S에 대항할 수 있는 주요 셀링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어떤 한 뉴스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요, 여러 전기차 업체들이 주행거리 관련해서 경쟁이 임박했다는 사실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벤츠 EQS가 현재로서는 주행거리 챔피언이지만 곧 경쟁을 피할 수 없다고 소개하면서 여러 전기차 업체들의 주행거리 관련한 소식들 간단하게 수치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S의 플레이드 플러스 버전이 800km 이상 주행거리를 그리고 로드스터가 2022년까지 1000km 근접한 주행거리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루시드라는 업체는 차후 출시될 에어 모델이 800km 이상 주행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고요.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는 앞으로 수년 안에 자신들의 가장 큰 사이즈의 전기차 모델이 최소 800km 주행거리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우디와 포르쉐 벤틀리의 합작인 랜드제트는요, 주행거리가 650km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렉서스는 2025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LFG 컨셉카는 600km 주행거리, 그리고 GM은 그들의 쉐보레 픽업 트럭이 주행거리 644km 수준에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보면 업체들 간의 주행거리 대전이 이제 치열할 것임을 보여주는 어떤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의 그런 최근의 매매 흐름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Ark buys another $64 million in Coinbase shares, sells $99.5 million of Tesla shares라고 소개했습니다. 캐시우드 아크 펀드가 6,400만 달러 분의 코인베이스 지분을 매수하고 9,950만 달러 분의 테슬라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크투자 데일리 트레이드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요일 이 아크 펀드는 코인베이스 주식 18만 7,078주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400만 달러 분으로 매수했고 테슬라 주식은 13만 4,541주 매도했는데 9,950만 달러 거의 1억 달러 분의 테슬라 지분 매도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알리바바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거 보면은 想买家之龙机构及上市公司走进阿里巴巴交流数字化转型经验나로 했었는데요. 이게 보면 금융기관 상장기업 120개사가 4월 16일 알리바바 회사에 모여서 디지털화 전환 관련해서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주요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고요. 이 알리바바 그룹의 부사장인 후신제는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하나 형용사가 아니다.
이것은 오랜 대장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동사로 볼 수 있다 했으면서요. 이러한 여정에서 알리클라우드가 고객사들과 협력하고 합작하면서 함께 배워가면서 성장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알리바바 그룹 부사장 겸 알리클라우드 뉴파이낸스 사업부 책임자인 류웨이광은요. 대기업들의 경영 전반에 있어서 디지털화가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이 알리클라우드는 앞으로 선진 디지털 기술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고객사 파트너들과 함께 사회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조금 감상을 넣었는데요. 이 뭔가 마윈을 쳐내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분위기가 이게 조금 섣불리 예단하긴 그렇지만 감지되는 모습입니다. 마윈 한 개인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이 알리바바 그룹이 수개월 터널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이 조심스럽게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정도로 나오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알리바바와 엔트그룹, 엔트파이낸스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조금 토대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미권에서 헤드라인 보면요. Embattled Chinese billionaire Jack Ma may divest his Ant Group stake and give a control report to say 해서 이 로이터 여기 나온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내용이 정리된 부분이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Ant Group, 중국 감독 당국 압박 속에서 마윈의 지분 매각 논의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블룸버그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엔트그룹은 마윈이 지분을 처분하고 경영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사실로 보이는 것은 이 엔트그룹이 중국 감독의 당국 압박 속에서 마윈의 지분 매각 논의했다는 점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마윈을 쳐내기 하는 것인지는 차후 상황을 좀 더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 알리바바 기업으로서는 불확실성의 해소, 사업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엔트파이낸스가 국가가 관리하는 금융지주사로 전환한다는 부분, 그리고 차후에 나올 얘기지만 IPO를 재추진한다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호재로 읽히는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고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한번 또 주목할 부분은요. 이 찰리 먼거, 이 워렌 버핏의 오랜 파트너인 찰리 먼거가 1분기 알리바바 지분을 상당 부분 매집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는 220달러에서 지지를 받고서 조금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238달러 가면서 240달러 노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좋은 자리대로 보인다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요. 알리바바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 주가가 상당폭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자리대가 상당히 좋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로 해석됩니다. 네, 이번 페이지는 애플 관련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Apple's $200 million fund aims to fight climate change and boost the business라고 했는데요. 이제 CNN 비즈니스에서 나온 내용이고 발췌해서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애플이 2억 달러 리스토어 펀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사업 동력을 삼을 것이라는 목표를 드러낸 것이고요. 저는 조 바이든의 미국 큰 정부 눈치 보는 것으로도 해석이 됐습니다. 리스토어 펀드는요, 매년 이산화탄소 100만 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이는 매년 20만 대 이상 승용차가 운행할 때 나오는 이 수준의 이산화탄소 이렇게 줄이는 것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텐센트 관련해서요, 영미권의 헤드라인 보면서 한번 체크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감독 당국이 텐센트의 라쿠텐 지분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국가보안과 관련된 이슈라고 설명했고요. 아무래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동맹체제 구축하고 싶은 미국의 입김이 또 작용한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일본이 어느 정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텐센트가 알리바바의 허마, 디디 출신 등이 반독점 규칙 관련해서 중국 감독 당국의 명령에 순응할 것임을 서약했다는 소식이 단신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또 텐센트 aims to raise $4 billion in bond deal sources라고 해서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이 텐센트가 채권 발행을 통해서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 4천억 원 정도 자금 조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텐센트 뮤직은요, 새로운 CEO를 임명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마켓워치는 단신으로 이 관련된 소식 전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징동 관련한 소식입니다. 루이비통과 징동이 공식 제휴를 선언했다는 중국의 한 매체가 중국 신문망에 소식통이 있었고요. 소비자들이 징동 앱 검색창에서 LV를 검색하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루이비통 관련한 상품창으로 들어가서 이 럭셔리 브랜드 제품 소비 체험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단신의 설명이고요. 이것은 루이비통만의 독특한 사업 제휴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두 회사가 디지털화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TSMC 단신 소식인데요. TSMC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반도체 칩 장비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룸버그 소식통이고요. TSMC says trade tensions could disrupt the supply of chip equipment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이 잡혀 있는 부분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TSMC 정전사고. TSMC가 정전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보면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차량용 MCU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라는 국내 매체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 MCU라는 것은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손실 규모는 1000만에서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0억에서 280억 원 정도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작업 중이었던 웨이퍼 전량을 폐기해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국과 중국의 주요 기업들 최근 뉴스 살펴봤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한 번씩 더 훑어보면서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두는요, 바이두 펑청 실험실 사업 제휴했습니다. 자연어 처리 관련해서 연합 실험실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CCTV 대표 MC인 사 베이닝이 바이두의 아폴로 L4 레벨 4 자율주행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왕 하이펑 바이두 CTO가요, AI가 의료 혁신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는 바이두 헬스 사업부가 창저우시 인민의원과 전략적인 사업 제휴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충칭시 영창구와 이 바이두가 스마트 의료 관련해서 사업 제휴를 체결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소식은 바이두의 AI 기반 기업 정보 플랫폼인 아이치차가 우한의 화샤20 학원과 정보화 시스템 구축한다는 소식, 그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 관련 소식인데요. 테슬라는 테슬라 킬러 자청하는 경쟁사들이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굉장히 테슬라 우호적인 기사가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벤츠의 EQS가 현재로서는 1회 충전당 주행거리가 테슬라를 웃돌 정도로 굉장히 주행거리가 길다는 부분 눈에 띄었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들 간의 1회 충전 주행거리 대전이 벌어질 듯 하다는 내용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아크펀드는 지난주 매매 동향에서 6,400만 달러 코인베이스 매수하고 9,950만 달러 분의 테슬라 지분을 매도한 것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알리바바는요, 금융기관과 상장기업들 120곳을 함께 모아서 4월 16일 알리바바 회사에 모여서 디지털화 전환 관련해서 이들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사업 진행 관련한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엔트그룹은요, 중국 감독당국 압박 속에서 이 마윈의 지분 매각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왔습니다. 애플은요, 2억 달러의 리스토어 펀드를 조성을 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사업적인 전진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다 입장 밝혔습니다. 텐센트는 일본의 감독당국이 텐센트의 라쿠텐 지분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 일본의 국가보안과 관련된 이슈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텐센트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 40억 달러, 4조 4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한편 텐센트 뮤직은요, 새로운 CEO를 임명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러한 부분도 텐센트 뉴스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징동은 루이비통, LV와 공식 제휴를 선언했다는 점, 징동 관련한 단신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TSMC 소식입니다. TSMC는 미중 무역 갈등이 반도체 칩 장비 등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TSMC에서요, 정전사고가 나면서 이 차량용 MCU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시장 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국과 중국 기업 뉴스 트래킹 하시는데 좋은 가이드가 되기를 희망하는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남은 주말을 즐겁게 보내시면서요, 새로운 한 주 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한번 응원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즐거운 한 주 마무리 되시고요. 네, 곧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